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대형 호재에 임박한 이 주식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음으로 로봇 대장주 됩니다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13시를 기점으로 로봇 섹터의 차익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지면서 대다수의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로봇과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앞으로 더 올라갈 종목군들이 있고요. 단순히 로봇 산업에 대한 수급이 몰리면서 단기간 시세를 냈다가 꼬꾸라지는 종목군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호재가 있으면서 차후에 시장에서 높은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이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벌써 6,700여 분께서 구독 버튼 눌러주셨고요. 7,000명을 넘어서 8,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채널인 만큼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제가 앞으로의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2차 전지와 AI, 로봇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를 직접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 밖에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HBM에 대한 이슈부터 엔비디아에 대한 이슈, 반도체 장비,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차량용 반도체까지 반도체 산업에 있는 모든 핵심 내용들을 총정리한 리포트고요. 해당 리포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올해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 24년도까지 투자하실 때 참고하신다고 하면은 높은 수익률을 내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인 만큼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자분들께는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로봇 산업 이슈들 중에서 지금 가장 먼저 주목하셔야 되는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두산 로보틱스 상장에 대한 이슈입니다. 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공모 희망가가 21,000원에서 26,000원으로 잡혀 있고요. 26,000원으로 상장이 된다고 했을 때 예상 시가총액이 1조 6,853억 원입니다. 우리가 1조 원을 넘을까 말까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공모 희망가만 본다고 하더라도 1조 원을 손쉽게 넘어가는 수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수요 예측 일시가 오늘부터 15일까지, 청약 예정일은 21일부터 22일까지, 그리고 상장 핵심인 10월 초입니다. 즉 10월 초 전까지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슈가 나올 거고요. 이번 9월 말에 연휴 일정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본격적인 관련된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나올 것으로 현재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이 된다고 하니까 이 로봇 산업에 대장주 자리를 놓고 대표적으로 두산 로보틱스와 경쟁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투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IPO라는 재료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정에다가 로봇을 적용한다는 소식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시가총액이 4조 원을 넘어서면서 강한 시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줬고요. 이게 협동 로봇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슈들까지 계속적으로 새로운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로봇 관련된 이슈들이 아주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11일부터 15일까지 수요 예측을 진행 중인 두산 로보틱스가 제시한 공모 희망가액은 21,000원에서 26,000원으로 상단 기준에서 1조 6,853억 원이다 라고 적혀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거품론도 분명 나오긴 하지만 국내 대표 로봇 기업들 중에서 첫 번째로
코스피 상장 기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불확실성이 뭐예요? 바로 지금까지 두산 로보틱스가 보여온 행보입니다. 지난 6월에 두산 로보틱스는 테슬라 요건이 아닌 다른 조건으로 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테슬라 요건이 뭐냐? 실적, 재무 구조는 전혀 보지 않고 투자자들로부터 1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면은 상장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즉 두산 로보틱스가 원래 이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을 신청할 것이다. 로봇 산업은 2차 전지만큼이나 상당히 유망한 산업이다라고 평가를 받아왔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테슬라 상장을 포기해버렸죠. 향후 성장성이 기대되는 혁신 기업에 대한 특례로 나스닥에 상장했던 테슬라의 이름을 따서 업계는 테슬라 요건이다라고 지칭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 두산 로보틱스는 분명히 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로봇 산업의 특히 협동 로봇 시장의 국내 1위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 테슬라 상장을 포기했을까요?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은 상장이 무산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두 가지가 있겠죠. 우리들의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안 된다라고 평가를 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얘네들은 반드시 상장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해서 그 자금으로 투자를 하고 빚을 갚아야 된다라고 현재 기업이 이 상장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위해서 두산 로보틱스는 시가총액 5천억 원 이상, 자기 자본 1,500억 원 이상 조건으로 상장 예비 심사 신청을 했다라고 판단하는 투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상장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코로나 시기 때 시젠이 주가에 대한 상승률이 엄청나게 높게 나왔죠. 2020년도에. 근데 그보다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SD바이오센스 어땠어요?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시기 때 상장이 되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주가가 시젠만큼 강한 시세를 내지 못하고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되는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로봇 산업 같은 경우 어때요? 이번에 이재용 회장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개발을 신경을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상장 일정뿐만 아니라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줄줄이 로봇과 관련된 굵직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0월달에는 삼성전자가 10월 5일날 삼성 시스템 LSI 테크데이 2023을 엽니다. 그래서 세미콘 휴머노이드를 포함한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기술을 소개할 예정이고요. 삼성전자의 시스템 LSI 사업 부장은 이미지 센서와 의료용 반도체 메디컬 휴머노이드를 소개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람의 눈과 가까운 초고화소 이미지 센서와 사람의 오감을 감지하고 구현할 수 있는 센서 등을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삼성전자가 현재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웨어러블 로봇이나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혹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투자를 통해서 협동 로봇을 포함해서 로봇 프로젝트를 상당히 여러 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삼성의 로봇 프로젝트 핵심 기술은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전부 다 대다수의 로봇과 관련된 기술들이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초석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삼성 로봇의 투자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이슈가 뭐 있죠? 삼성전자가 10월 5일 날 삼성 시스템 LSI 테크데이를 진행을 하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같이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로봇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보핏이죠. 삼성전자가 헬스케어용 웨어러블 로봇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 막바지 작업에 분주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행보조 로봇 보핏은 원래 고연령층 소비자와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할 예정으로 만든 건데 여기에다가 지금 근력 강화와 몸매 관리 기능도 추가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웨어러블 로봇에 헬스케어 기능을 더한 것은 로봇 산업의 대중화를 앞당겨서 새 성장 동력을
마련하려는 의도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은 분명 고연령층 소비자나 장애인들이 이 보핏을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특정 계층에서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은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한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헬스케어 기능 등을 포함해서 더 많은 대다수의 일반적인 사람들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대중화를 노려서 거기에 따른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려는 계획이다라고 현재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 산업이 아직 성수기에 접어들지 않았다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우선적으로 헬스케어 시장에 먼저 올라타서 웨어러블 로봇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라고 현재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니 로봇 산업 지금 성숙기에 접어든 거 아니냐? 아니면은 로봇 산업은 아직 이 도입기다. 뭐 여러 가지에 대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죠. 성장기다, 도입기다, 성숙기다. 여러 가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제품 수명 주기를 여러분들께서 먼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기획 단계는 넘어섰고요. 도입기냐, 성장기냐, 성숙기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도입기는 무슨 뜻이에요? 2020년도에 2차 지나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했던 그 시기를 우리가 도입기로 보고 있고요. 성장기는 지금의 시기를 말합니다. 전기차가 시장에 보급이 엄청나게 나오면서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고요. 그 투자에 따른 돈을 기업들이 벌어들이고 있는 시기죠. 성숙기는 이미 일정 수준 이상까지 올라와서 이미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광고비에 기업들이 돈을 투자하다 보니까 영업마진이 줄어드는 시점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로봇 산업이 재밌는 게 도입기인 산업도 있고요. 성장기인 산업도 있고요. 성숙기인 산업도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산업용 로봇은 성숙기입니다. 이미 시장에 일정 수준까지 기술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성장기와 도입기는 뭐가 있나요? 도입기는 휴머노이드 로봇이겠죠.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은 기획 단계와 도입기 중간에 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장기에는 협동 로봇들이나 서비스 로봇들이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로봇 산업은 똑같은 로봇 산업 속에서도 도입기인 산업, 성장기인 산업, 성숙기인 산업들이 나눠져 있는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도입이 되면서 엄청난 속도로 성장까지 하고 있는 로봇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수술 로봇입니다. 국내 위장관 외과 전문의가 세계 최초로 2000번째 위암 수술 로봇에 성공을 합니다. 로봇 수술에 성공을 했고요. 2005년에 위암 환자에게 처음으로 로봇 수술을 시행한 지 18년 만에 2000례를 기록을 했고요. 이 안에 위암 수술을 할 때 복강경 수술을 진행하는데 이 복강경 수술이 뭐냐? 진행성 위암 환자 복부에 10mm 정도의 구멍을 2개에서 3개 정도 내고요. 그 안에다가 로봇을 넣어서 카메라로 장착된 내시경 도구를 삽입해서 수술하는 방법입니다. 이 로봇이 팔이 8mm 정도의 얇은 로봇 팔이고요. 최근에는 이 팔 자체도 360도를 회전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그 안에 넣어서 확인하면서 돌리면은 분명한 부담이 있겠지만 로봇 팔로 수술하게 된다고 하면은 환자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고요. 수술도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병원에서 현재 이 수술 로봇들, 로봇 수술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로봇 수술이라고 해도 결국 사람이 조절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조정한다고 하면은 이 미세함, 사람의 감각이 전부 다 적용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냐. 이게 수술에 대한 성공률이 정말 높게까지 나올 수 있는 게 맞냐?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3000km 이상 떨어진 중국 최남단 하이난산 야 병원에 있는 수술실을 연결해서 베이징에서 초원격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술대 위에는 사람은 아니고요. 무게가 60kg이 넘는 돼지를 자유자재로 핸들을 움직여서 신장을 부분 절개하고 신장과 그 뒤쪽 부신을 적출하는 수술을 완벽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때요? 원격 수술은 물론 원격 진료도 현재 상당히 딜레이 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00km 이내의 케이스는
여러 번 시도를 했고요. 거기에 따른 결과값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원격 로봇에 대한 가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로봇에 대한 섬세한 조작이 가능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기술력을 확보한 소수의 기업들이 독점적으로 거기에 따른 수혜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외과 수술과 복강경 수술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다빈치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 대당 30억 원에서 50억 원을 웃도는 고가의 장비입니다. 이게 2005년도에 우리나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이 최초로 도입한 이후에 국내 대학병원 어딜 가더라도 다 이 다빈치를 사용하고 있고요.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무려 70%가 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다빈치 로봇 수술의 경우 한 번 수술 과정에서 소모되는 부품과 기계 관리 비용이 약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수준이고요. 국산 제품의 장점은 경제성과 빠른 서비스로 해외 제품에 비해서 수술 시 들어가는 비용을 20%에서 40%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 지금까지는 해외에 있는 이 다빈치가 시장을 꽉 잡았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제품들이 개발이 되고 시장에 적용된다고 했을 때 더 낮은 가격으로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선택받는다고 하면은 엄청난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글로벌 의료 로봇 시장은 2025년도까지 18조 원에 이를 것으로 현재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수술용 로봇에 대한 채택 증가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의료용 로봇 연구 자금 확대 등이 의료용 로봇 시장 성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이 18조 원 규모의 시장 중에서 복강경 검사 로봇이 2025년도까지 13조 1,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즉 거의 대다수가 사실상 복강경 로봇 검사 로봇이 이 시장을 꽉 잡고 있다는 거고요. 이 전체 의료 시장을 복강경 검사 로봇이 잡고 있으면은 이 시장에 뛰어든 캐파가 큰 시장에 뛰어든 기업들이 수혜를 볼 거 아니에요. 즉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 기업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매년 고성장하고 있는 의료용 로봇 시장의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했으나 추후 국내 로봇 산업 성장 정책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에서 현재 로봇과 관련된 기업들을 밀어주고 있죠. 즉 우리나라 의료 생태계에 이 기업, 우리나라의 기업을 밀어서 계속적으로 이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면은 해외에 수출한다고 했을 때 가격 경쟁력에서 유리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수혜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미래컴퍼니입니다. 이 미래컴퍼니는 국내 최초로 복강경 수술 로봇을 개발해서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국내 세브란스 병원을 포함해서 해외로 수술 로봇을 공급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복강경 수술 로봇 쪽에서는 가장 선두에 있는 기업이 미래컴퍼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가 만들고 있는 이 로봇이 3D 입체 영상뿐만 아니라 넓은 시야, 다관절 기구를 통한 전립선 절제술, 부분 신장 절제술, 자궁 적출술 등을 포함해서 고난도 수술 적용 분야를 활발하게 확대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레보아이가 이 의료 AI 로봇들, 의료 수술 로봇들 산업에서 엄청난 실적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미래 컴퍼니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미래 컴퍼니는 반도체나 2차전지나 이 미래 산업,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대다수의 핵심적인 산업과 연결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미래 컴퍼니 지금부터 주목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과 관련된 특히나 그 중에서 의료 수술 로봇과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밖에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산업들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2차 전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AI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로봇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께서 이 리포트만 본다고 하더라도 투자에 참고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 쓰시는 분들 계시고요.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에,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해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글 플레이에다가 이 돋보기 버튼에다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시면은 설치 버튼 나오시고요. 여러분들께서 100% 무료로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가능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설치까지 완성을 하셨으면은 여러분들께서 이 어플리케이션 무료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무료 회원 가입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은 또 이거 또 개인정보 입력하고 개인정보로 인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로그인 버튼 누르시고요. 좌측 하단에 있는 회원 가입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뭐 이용 약관 동의하시면 됩니다. 이용 약관까지 동의하신 다음에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은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메일, 비밀번호, 그 다음에 이름 네 가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뭐 이메일은 아무거나 골뱅이 네이버컴, 비밀번호 123 123 123 123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수 있는 비밀번호 적으시면 되고요. 이름도 아무거나 혹은 뭐 김덕수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이름을 적거나 혹은 본인이 적고 싶은 이름을 적으신 다음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회원 가입까지 여러분들께서 마무리 하셨으면은 어플리케이션 로그인 하셔서 왼쪽 상단부에 있는 급등 추천주를 클릭하시면은 공지사항에 2차전지, 2차전지 AI 로봇 섹터 총정리에 대한 공지사항과 2023년도 핵심 반도체 자료집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자료집을 PDF 파일로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해당 자료집 여러분들께서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연구소장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밖에도 김용민 대표가 직접 종목을 선별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는 단기 급등주들도 이 김용민의 급등 추천주에서 매일매일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자료집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장전 급등 뉴스는 뭐냐?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이슈들, 오늘의 핵심 뉴스와 그에 따른 관련주들까지 제가 직접 장 시작 전에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고요. 해당 뉴스만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데 참고하면은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급등주 분석은 뭐냐? 매일 시장에서 주목받는 급등주들 왜 시장에서 주목받았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이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꼭 시간 내셔서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컨텐츠들 이용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